사실 저도 뭐 믿을 건 반도체다라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 반도체라고 다 가는 것 아니고 다 빠지는 것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너무 성적표가 다르더라고요. 과연 이 반도체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안에서 너무나 다 아는 대형주, 뭐 네. 삼성전자냐, SK하이닉스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을 사신 분들은 도대체 반도체를 어떻게 믿습니까? 라는 말을 하실 것 같고 네. 그 밑단에 좀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좀 나름 버티고 있는데 네.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네. 제가 어제도 그 오더컷과 관련한 뉴스가 있는데 이게 뭐 루머라던데요? 라는 말을 방송에서 했었거든요. 네. 그 이야기 좀 짚어볼게요. 네, 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더컷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주문했었던 것을 줄인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나왔었던 게 이제 뭐냐면 중국이 이제 그 코로나 봉쇄가 좀 장기화되지 않았습니까? 한 2달 정도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려고 그 부품을 받아서 생산하려고 했는데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생산이 지연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못 받은 거 일정 부분을 좀 줄여서 공급받겠다. 일본에서 먼저 그 얘기가 나왔었죠. 그래서 그게 한번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지난주 애플이 주가가 그 수요일인가요? 한번 폭락 한번 나왔었던 거에 과연 애플이 버틸 수 있겠냐?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어저께 나온 뉴스들 보면 뭐 그 오더컷은 약간 과장되었다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고를 좀 쌓아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컷 관련해서의 우려는 좀 과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게 연말 정도 갔을 때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화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판매가 둔화될 것이고 네. 거기에 맞춰서 물량 조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것을 예상해서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다? 그러기에는 조금은 뭐 설익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오더컷과 관련해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지만 추후에 경기가 약간 둔화되면은 우리가 사던 것도 줄이게 되잖아요. 그쵸.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서 판매가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. 그 위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이번에 체크해야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고 네. 갔잖아요. 이때 아주 또 굳건하게 보여준 게 그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국의 기술력을 잡고 미국에게 어느 정도 손을 잡아야 되지만 네. 또 반도체를 많이 사가는 건 중국이라서 그쵸. 미중 사이에 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네. 뭐 이런 흐름은 뭐 지금 처음 얘기 나온 건 아니죠. 그리고 또 우리만도 아닐 거예요. 그렇죠.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권 이후에 탈세계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러우 전쟁 때문에 각 국가의 좀 강국들의 패권 전쟁, 한마디로 시장을 주도를 하겠다, 내가 먼저 주도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되고 있죠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망 충격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서 옛날이란 말을 하기 뭐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자.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생산의 효율을 높이자.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그것을 못 믿게 되다 보니까 다 자국으로 내가 할게 하는 부분들로 조금 재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요 우호국끼리 어떤 협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중 관계가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쪽을 다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아직까지는 이게 표면으로 발생하진 않았어요. 미국이 너 선택해 혹은 중국이 엄마 아빠 선택하듯이 선택해 이런 얘기 나온 건 아닌데 항상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것들이 항상 불확실성으로 좀 잠재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산업이 미중 사이에 껴버리긴 했지만 유독 반도체가 많이 거론되는 게 그 반도체 굴기, 뭐 패권 싸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게 정말 필요하다.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많은 나라들도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다시 말해서 쇼티지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
그래서 가격도 인상을 해요. 뭐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가격을 인상하는데 도대체 쇼티지 문제는 참 풀리면 가격이 다운되고 안 풀리자니 그 생산을 맞추지 못해서 더 팔지 못해 아쉽고 네. 이거 어떻게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은 그걸 고리를 끊어내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길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많이 못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냐. 지금 괜히 투자했다가 네.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다 독박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못했는데 이게 장기가 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해야겠다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장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특히 반도체는 미세 공정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단에서의 어떤 가격 증가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. 특히 뭐 삼성전자, 뭐 TSMC가 뭐 공급 업체이긴 하지만 또 그들도 또 부품 소재를 또 공급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원재료 가격 상승들이 또 임금 상승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을 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뭐 TSMC가 한 10% 내외 뭐 삼성도 한 20% 내외의 가격 상승을 좀 인상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적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네. 또 수요 둔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격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.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나 살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하는 게 어려웠잖아요. 네. 근데 올해는 특히나 최근 이번 주에 투자 소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. 450조의 승부수를 이재용 회장이 띄웠거든요. 이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에 또 우리 위상이 더 커질까요? 아니면 이거는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그냥 투자 수준입니까? 그보단 더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저는 네. 뭐 주요 기업들이 뭐 한 570조, 580조 원 정도 거의 1년 예산에 뭐 맞먹는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뭐 립서비스라 생각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전에 투자 얘기 안 했어요? 매년 하죠. 매년 하죠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작년에 삼성전자가 제 기억이 맞으면 350조인가 400조 내외의 투자 얘기 나왔어요. 그거 다 투자하고 나서 또 450조 투자하냐? 아니에요. 그냥 그때 투자하겠다 하고 투자하고 있죠.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더해서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. 한마디로 그냥 말장난 하는 거다.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다만 이게 그냥 말장난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고 네. 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밀고 나갈 산업에 대해서의 비전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 대규모 투자가 올해 안으로 다 뚝딱뚝딱 이루어진다라고 보고서는 관련된 기업을 덥석 매수했다가는 뭐지?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엔솔이라든지 SK온이 올해 한 100조 가까이 두 회사만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 공장을 투자를 하죠. 이거는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돼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관련된 기업들이 뭐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뭐 기업들 투자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관련된 기업이 올랐나요? 물론 한두 개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건 그거고. 뭐 투자하는구나. 네. 이건 이거지. 이런 분위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시청자분들께 혹시 지금 반도체 내에서 눈에 띄는 또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십니까? 여쭤봤는데요. 많은 종목이 나왔는데 그중에 DB하이텍도 지금 나왔습니다. 유한타증권에서도 저평가 매력이다. 근데 뭐 반도체 중에 특히나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. DB하이텍 동의하십니까? 좋게 보십니까? 뭐 다 좋게 보죠. 네.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저평가예요. 근데 DB하이텍은 또 유독 저평가죠. 네. 유독 DB하이텍 아마 PER로 따지면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 5배, 뭐 4배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어쨌든 이제 DB하이텍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상당히 다른 기업들이 보기에는 계륵 같은 포지션이죠. 무슨 얘기냐면 이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TSMC가 이쪽을 대규모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캐파가 안 나오니까요. 맞아요. 그리고 또
다른 기업들도 이쪽에 투자하기에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제 와서 투자를 이렇게 그렇죠. 되죠. 그러다 보니까 DBI텍이 계속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거기다 뭐 웨이퍼 가격 상승세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하나가 원화가 약세를 계속 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최근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1260원 중후반, 12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전했을 때 수익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. 거기다가 뭐 리드 타임이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목표가 증권사들은 상당히 높게 잡고 있지만 뭐 지금 시장이 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단기 목표가 만약에 좀 랠리가 좀 나온다, 시장이 좀 안정화를 띈다라면 한 75,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목표가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75,000원의 단기 목표 주가. DBI텍은 참 포지션을 잘 잡았어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기판이죠. 뭐 지금은 네. 기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. 심택도 있고 뭐 기판하면 네. 딱 떠오르는 뭐 해성 DS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또 오늘 급반등을 보여줬어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11% 정도 지금 오르고 지금도 있는데. 10% 오르고 있네요. 네. 뭐 비슷해요. 뭐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 이수페타시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 타이트한 공급 이런 것들이 단가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우호적 환율 효과 뭐 이런 부분들 똑같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다층 MLB 관련돼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. 어디가 좋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 들어가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성은 약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 왔다라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점유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아까 DBI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 기업들이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시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. 증설을 안 하고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생산 라인을 좀 개편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원래는 기판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에서 원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의 제품이 약간 중저가 제품 라인업이거든요. 근데 중저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안 만들고 많이 팔리면요. 네, 본인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판매를 한다라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인 상승세 뭐 그전과 연초와 같은 막 급등세로 가기에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점진적인 상승세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뭐 10% 상승 보여주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횡보했던 그 추세를 꺾어냈던 이수페타시스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께서 뭐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는 다 저평가주네라는 볼멘 소리를 올려주셨는데 많습니다. 저평가 종목. 그런데 또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서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언제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. 네. 유창희 대표님의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는 한솔케미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.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랑 가산화수소 출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프리커셔 제품 TSA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제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초도 물량 공급을 좀 하거든요. 이것들이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네. 한번 공급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공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뭐 문제가 없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 한 뭐 갑자기 줄어들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보통 IT 업체들은 상반기가 비수기고 하반기가 성수기예요.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새학기가 3월에 시작하지만 유럽, 북미 대부분의 국가가 다 가을 학기가 새학기거든요. 그때 IT 수요 이런 게 많이 늘어납니다. 또 연말 또 수요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반기 충분히 계절적 성수기 좋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가산화수소 등 소재 사업단 부분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고른 성장세 보여준다라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한 30만 원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,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. 반도체 믿음은 가는데 투심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죠. 이럴 때 한번 잘 버텨보겠습니다.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